공모를 합니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거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렸는지, 현재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지, 미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남겨줄 것인지를 공모합니다. 꼭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구독 한 사람에 한해서만 받겠습니다. 꼭 참여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정확하게 공모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후세들에게 남겨줄 재산조차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면 지역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느 지역이든 다 공모를 해 주십시오. 단 빨갱이만 빼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에 한해서만 받습니다. 꼭 공모를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공모를 해주고 당첨이 되신 분들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유튜브를 촬영하게 될 것입니다. 꼭 공모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바로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이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16년 산화화, 산의 위에서 촛불이 발생했어요. 촛불이 발생하면 용암을 뜻하는 거죠. 꽝 터졌다는 거죠. 이때 바로 10월서부터 시작하죠. 10월부터. 그 다음에 11월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2월. 이때 촛불은 꽝 터진 거예요. 그때 바로 촛농은 엄청나게 내리죠. 이렇게. 문제는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 모든 나무를 다 태우고 산에서 이제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민둥산이 되면 이 민둥산에서 나무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산불난데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 홀라당 다 탄 현재 강원도 한번 가보세요. 복구가 되나 안 되나. 왜 안 될까요? 이 산 자체에 불이 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첫째, 습을 잡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자풀이 많아야 돼요. 풀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잡목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수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풀층이 일어나는데 불이 홀라당 탔을 때 풀층이 이 산을 빼곡하게 덮으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불났던 강원도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지만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풀이 없으면 첫째가 습을 못 잡아줘요. 습이 없으면 잡목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잡목이 있은 다음에 잡목 한 15m 정도 커지면 그때 바로 수목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나무가 굵기가 강해지고 수목이 형성되면 모든 흙을 다 막아주지요. 어떤 무식한 인자가 박정희 대통령이 식목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원도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불이 났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안 심었으면 불이 안 났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전응화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바로 그런 전응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완전히 그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 대표하는 자로서 평론가로서 토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체를 평론을 시키고 토론을 하게 만든 그 방송 자체도 가장 한심한 거예요. 쌀 왜 심어요? 배부르게. 쌀 안 심으면 배 안 부를 거 아니에요. 밀 왜 심어요? 배부르게. 돼지고기 왜 먹어요? 안 채면 되잖아요. 소고기 왜 먹어요? 씹힐 때 이빨이 아픈데 소고기 안 먹으면 이빨 안 아프잖아요. 이런 전응화적인 발상을 했던 게 바로 강원도 불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풀층이 일어난 다음에 잡목층이 일어나요. 풀층이 일어나는 거 총 거의 3년에서 5년 걸려요. 5년. 풀층만. 그 다음에 잡목층이 일어나는 데는 총 6년에서 거의 15년 걸려요. 잡목층이. 그 다음에 수목층이 일어나려면 총 16년에서 거의 30년 걸려요. 30년. 이렇게 걸려야지만 바로 숲이 우거진 산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가면 나무가 빼곡해요. 전쟁통에
폭탄이 부화하고 탱크로 다 모든 걸 잡목을 다 없애버렸죠. 이 잡목을 누가 살렸어요? 다 그린벨트를 물리고 사람들 나무를 못하게 하고 반강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반강제적으로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민족들이에요. 반강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못 베게 만들었죠. 산림보호를 했죠. 그래서 바로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 현재 수목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청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가 바로 산화가 돼서 다 숲이 다 우거졌던 것을 다 우리 스스로가 다 붕괴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다 망하게 만든 게 바로 2016년 산화예요. 그리고 2016년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2017년으로 넘어가서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자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언론을 보세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스스로가 자살하는 민족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이미 동유럽을 통해서 2008년 동유럽이 붕괴가 될 때 어떤 대통령들이 돼서 나라가 망했는지, 베네수엘라처럼 어떤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망했는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퍼주는 정체로 브라질이 현재 다 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엄연히 역사 속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가 그 브라질을 룰라처럼 모든 것을 나눠주는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가 망하고 있었다는 걸 왜 우리 스스로가 몰랐느냐 이거죠.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과거, 현재, 미래는 곧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고 이웃나라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떠나면 국방을 중국에다가 맡긴대요. 현 정부가. 얼마나 한심한 줄 아세요? 그게 항시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6.25 해방이 됐을 때 엄연히 북은 소련이 맡고 남쪽은 미국이 맡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스스로가 통일을 하겠다고 미국 물러가라 했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물러갔어요. 그 결과가 뭐가 있나요? 전쟁이죠. 또 월남을 한번 보세요. 그 나라도 어떻게 됐나? 미국이 물러가게 되면 꼭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도 물러가래요. 국방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국방비요. 우리 지금 미국에다 엄청 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국방비 주지 말라 이지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전방 철책에 누가 지키고 있죠? 우리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다 전방에 있는 부대를 하나하나 사단들을 없애기 시작했죠. 우리 스스로가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선거만 되면 꼭 군대 개월수를 내려버려갖고 18개월 갖다 뭐 한대요? 18개월 갖다 훈련하면 전문가가 되기 전에 딱 나는 제대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주국방을 이루려고 하는 꿈 자체가 없는데 미국이 국방비를 너무 가져간대요. 지금 북한이 함부로 안 쳐들어오는 거는 엄연히 미국 때문에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물러나게 되면 바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치고, 첫째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 1,000만 명은 이미 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들은 이미 다 이민권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나라에 땅, 돈 다 갖다 놨어요. 우리 더 재밌는 거 있죠? 우리 누가 저기다 도망가 버렸죠.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해요. 그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이미 외국에 1,000만 명이 다 나가고 4,000만 명이 남아요. 5,000만 명 중에. 그럼 북한은 2,500만이요. 북한이 쳐 내려왔을 때 4,000만 대 2,500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2,500만을 남기고 나머지 1,500만을 다 죽여버려요. 가장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베트공이 베트남을 통합을 했을 때 그때 바로 베트공이 그 인구의 수 맞게 나머지 베트남인들을 다 총살하고 다 죽여버렸던 거 모르시죠? 유튜브에 베트남이 어떻게 통일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현 시점 대한민국은 거의 흡사해요. 베트남이 망할 때 현 시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2016년 산화와 불, 베트남도 바로 불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전쟁은 무조건 불이에요. 그리고 2016년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망했고 그 다음에 자체가 2020년 벽상토. 이제 감옥 가야지.
옛날에 2016년도에 제가 모든 사람한테 계몽을 했어요. 제 신도들도 계몽하고 내 이웃, 내 택시를 탈 때마다 계몽을 했어요. 박근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박근혜는 돈을 꼬불 칠 사람이 아니고 나라 돈을 함부로 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 됐을 때 30초에서 끼케야 2시간 안에 글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신도들한테는 항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는 제가 2016년서부터는 서서히 부동산을 파십시오라고 했는데 대통령 됐을 때는 제가 부동산을 다시 사십시오. 왜? 현재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으로 뭐냐면 도박산업이요. 바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바다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바로 부동산 땅 투기예요. 세종시 5개 도시를 막 각축시키면서 땅값을 막 폭등시켜 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쫙 사들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딱 한 달 만에 다 매집이 끝났어요. 각 시도지사를 다 불러서 현 시세에 맞게 다 보상을 해주고 살아. 안 파는 데는 2배를 줘서라도 사라 해서 암암리에 그 땅을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땅을 살 때는 땅값이 폭등을 안 했고 문 대통령이나 대통령은 바로 5개 도시를 다 각축해서 땅값을 폭등시킨 상태에서 세종시를 사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권력의 차이점이고 능력의 차이점이에요. 자체가. 그리고 2020년에는 바로 나붐에서 나오는 대로 벽상토, 2021년도 벽상토예요. 여기서 보면 음벽상토, 양벽상토예요. 그러면 2020년 12월부로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2020년 가장 기본이 2016년 10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20년 10월부터 시작해요. 10월부터.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2020년 음력 5월부터예요. 5월부터 우리나라는 망해요. 망국의 길로 들어가요. 망국. 모든 경제는 다 파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경제를 모르고 나라를 모르고 백성을 모르는 이 무식한 정부 때문에 바로 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국의 길. 그리고 우리는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걸 기억 잘 해놓으세요. 나붐으로 보는 운명이에요. 대통령 운명도 부분과 관련이 있나요? 예. 이제 4번이요. 2020년 대통령 운으로 보는 거예요. 대통령 구군이 상승하면 대한민국도 상승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구군이 하락하면 대통령 구군은 하락하는 거예요. 대통령 구군이 디딤돌을 하면 나라는 디딤돌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수렁에 빠진 나라를 건지려고 할 때 건지려고 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또 그때는 경제가 성장을 안 해요. 수렁을 다 메꾼 다음에 이때 탑을 쌓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현재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나라 구군을 볼 때 현재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떤 대통령이 과연 2020년에 우리가 필요한 대통령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첫째,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일까요? 박정희 대통령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뼈저리게 6.25를 통해서 엄청나게 가난했던 나라를 살리려면 바로 디딤돌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지고 대한민국을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서 다질 게 없을 때 성장하는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기본적으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다지고 또 다지고 다 다질 게 없어서 탑을 쌓는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탑을 쌓고 성장하는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성장 속에서 18년 동안 성장을 통해서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민주인사들을 많이 힘들게 한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과연 민주인사라고 하는 자들이 과연 나라를 살릴 때 이바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바지는 안 하고 나라가 성장을 하고 살리려고 하는데 초치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자들인가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쫙 깔려고 할 때 들어 누워서 데모를 했으면 이 자는 어떤 자가 될까요? 민주화에서 경제성을 성장을 하는데 초친자가 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북한에는 별보기 운동, 남한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다 이렇게 떠벌린 자들이 있죠. 그럼 이 자들은 초친자들이에요.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울산 조선소를 딱 세울 때 완전히 뻘밭이었고 그 누구도 감히 거기를 엄청나게 큰 공단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때 이때 초친자들은 바로 민주화가 아니에요.
포항제철처럼 엄청나게 철광을 들여오는 그 사업을 하고 그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무슨 그만한 철근을 쓸 수 있는 나라냐라고 똥 씹을 때 그들은 민주화가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나라 성장의 초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본으로 보게 된다면 나라 현재 2020년 우리가 필요한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대다수가 보면 다 망쳐놨어요. 자기네들이 돈을 안 벌었어요. 막 써요. 계산 없이 막 써요. 계산 없이 북한에 막 퍼줘요. 계산 없이 막 써버려요. 돈을 막 내가 있을 때 다 써야 된다. 국민이 원하면 다 써야 돼요. 청년 실업금 좋지요. 민생 좋지요. 그 돈 누가 줄 건데요? 그 돈 누가 줄 건데요? 네가 줄 거요? 천만에만 쓰면 그 대한민국을 살림만치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한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디딤돌을 해서 탑을 쌓고 성장을 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불리 쌀밥을 투정하면서 먹을 수 있었던 이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2020년 감옥이 들어왔어요. 이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수렁을 메꾸는 대통령이었어요. 수렁을 메꿀 때는 나라가 성장할까요? 나라가 성장을 안 할까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다 메꿨을 거예요. 다 메꾸면 그 다음 대통령 반기문이었어요. 원래 반기문. 그 다음이 바로 반기문이었고, 반기문이는 이 안정적인 메꾼 상태에서 탑을 쌓아서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고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2016년 무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이 국군을 다 말아먹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다 말아먹었어요. 이게 바로 대통령 국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는 왜 디딤돌을 했을까요? 성장을 안 하고. 박근혜는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다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바로바로 다 잡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잡고 도덕성도 거의 완벽했어요. 나라 국상을 하게 되면 모든 자들이 의전을 화려하게 깔아줘요. 박근혜가 갈 때는 빨간 카페트에 모든 국상들이 나와서 다 맞이해줘요.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푸틴 옆에 박근혜가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쥐꼬리만한 나라가 어떻게 서열 3위가 됐던 거예요. 박근혜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딱 한번 보세요. 현재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죠? 의전도 안 해주고 빨간 카페트도 안 깔아주고 어느 나라를 가든 그렇게 격상 자체가 깎여 먹었어요. 이거는 언론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예요. 중국에 가서 중국 우두머리를 만날 때 몇 번이나 만나줬어요? 11번 중에 몇 번이나 만나줬어요? 제대로 안 만나주죠. 격상 스스로가 다 깎아먹은 대통령이 바로 현재 2020년 대통령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해요. 트럼프가 얘기하면 미국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앵무새래요. 왜 앵무새라고 보세요? 얘기할 때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이 든 자가 나이 어린 자한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기자가 딱 일어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 다 봤을 거예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사람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면지를 보고 이렇게 하고서 약 올렸죠. 그거 보셨죠? 그거 꼭 보여주세요. 그거 트럼프가 이렇게 장난했던 거 편집하지 말고요. 그래서 바로 현재 대통령이 과연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대한민국 2020년 대통령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디딤돌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현재 2020년 대통령이 여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디딤돌도 안 되고 있어요. 다짐도 안 되고 있어요. 성장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거의 보면은 마이너스 성장인데도 지금 플러스 성장이라고 그래요. 한심하게. 그렇다고 탑을 쌓았을까요? 탑을 쌓았다면 왜 기업들이 다 나가느냐 이거죠. 탑은 바로 기업들이 성장하려고 공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인원을 채우고 그 다음에 성장하려고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탑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탑이 만들어지면 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20년 대통령은 바로 하락하는 거예요. 지금 다 국민들을 다 거짓 만들고 국민들을 다 절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체가 어떻게 할게 이거.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 2020년 대통령 국군은
X요. 완전히 망국이요. 완전히 낙제점이요.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낙제점이요. 1번 낙제, 2번 낙제, 3번 낙제, 4번 낙제, 다 낙제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계속 하락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2016년 전 세계에서 엄연히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스스로가 자살하는 나라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2020년은 망하는 거예요. 다른 예언자들하고 틀려요. 다른 예언자들은 자기네들 생각 재탕, 삼탕, 오탕까지 써먹으면서 계속해서 2020년을 예언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그건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만 알면 나도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주에선 나붐을 중심으로 예언하시면 돼요.